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50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혼조했습니다. 상승한 지수도 있고 하락한 지수도 있고 뚜렷한 방향성을 잘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도 비슷비슷하고 지도를 보셔도 색깔이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어디 한쪽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은 채 혼란스러운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조하게 마감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베이스에 깔고 일단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혼조했다라는 건 그만큼 강한 매수세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의 경계 정도는 좀 필요한 거죠. 약간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나스닥이죠. 그죠? 나스닥 보고 계시고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쭉 이렇게 그어 보면은 위쪽에 어떤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참고적으로 요거는 가볍게 참고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 지난번 전고점을 연결한 저항이죠. 이 지난번 전고점을 돌파한 척하고 레벨업을 해서 지금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다만 지난 급등이 좀 부담스러웠는지 최근에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됐고, 사실상 지금은 어떤 기간 조정 중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흐름이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격 조정은 아니죠. 아래쪽으로 훅훅 떨어지는 가격 조정은 아닌데 기간 조정 중입니다. 근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너무 일단 기본적으로 좋게는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 좋게 보는 건 맞는데 기간 조정 중이니까 너무 좋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그 7월 7일, 7월 8일 어제 이 한 월요일, 화요일 이 거래일간 5일선을 명확하게 잘 발 아래에 두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5일선을 발 아래에 깔고 있어야 일단은 뭐가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건데, 그 7월 7일 월요일 날은 사실 자세히 보면 5일선 위에 살짝 올라와 있긴 합니다. 사실상 이제 5일선을 밟고 서 있는 조금 위태로운 모습이고, 월요일 날이. 그리고 어제 저녁은 5일선을 결국 머리 위에 두고 있게 됐습니다. 5일선을 밟고 있는 게 아니고 5일선이 머리 위에 있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정도로 당장 큰일 났다는 아닌데 힘이 좀 약해지고 있네 라는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타나 봐야 그냥 많이 빠지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려면 제 생각에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월 26일 목요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이 목요일의 종가가 붕괴가 되면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요일의 종가를 지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눌림시 매수라 말씀드리는데, 눌림시 매수의 한계는 여기 지난번 돌파한 착했던 이 자리 레벨업 했던 그 기준이죠. 이 자리가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그건 하방 베팅의 근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붕괴시키지 않는 한에서는 눌림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 긍정적인 관점은 필요한데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어 있고 기간 조정 중이고, 좀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벼운 경계 정도는 필요하다. 아직 심각한 경계는 아닙니다. 그죠? 그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네 뭐 이 정도로 그냥 가벼운 경계. 그 지금 보시는 건 변동성 수종하는 ETF인데 이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국 증시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요즘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지수죠. 반도체 지수도 뭐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의 목표치는 일단 전고점까지 열린 상황이고, 물론 뭐 열렸다고 반드시 저 위에를 터치한다라는 것은 아닌데, 터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럭저럭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걸려서 좀 버벅버벅하고 있죠. 반도체 지수가 어딘가를 돌파한 척하면,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하면은 위쪽까지는 좀 제법 많이 급등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 개파락을 크게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돌파한 척만 하면 위쪽으로 당장 거의 전고점까지는 크게 이 자리는 어떤 그 저항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자리만 어떻게 잘 극복하면은 전고점까지는 다이렉트로 좀 더 달릴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경계는 좀 가지고 있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좀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날이긴 하거든요. 물론 내일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만은 굳이 따져보라 그러면은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밤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정돼 있는 거 보이시죠? FOMC 의사록과 10년물 국채 입찰. 이거 삐끗 잘못하면은, 이거 두 개 이벤트가 겹쳐지면서 삐끗 잘못하면은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채권의 움직임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오늘 밤 저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은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을 의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채권시장 모르는 척하고 주식시장이 막 올랐지만은 삐끗하면 이제 앞으로 채권시장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될 수도 있는, 오늘 밤 삐끗하면은 주식과 채권이 손잡고 같이 내려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이런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도요. 그런 점을 조금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국채 선물이죠. 그죠? 제가 어쨌든 계속해서 고금리에 가는, 고금리, 어떤 금리의 레벨업, 채권의 레벨 다운, 이런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잘 못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마디 가격을 돌파 한착 했는데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빨간색 선 근처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점 낮추고 결국 돌파 한착했던 중요한 지지선마저 깨고 다시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는 좀, 그죠? 이건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장기금리가 레벨업할 그럴 가능성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관세와 관련된 관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밤 FOMC 의사록과 10년물 국채 입찰이 삐끗하면은 이 채권이 박살날 수 있다. 채권이 박살나면은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고금리 우려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채권 시장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 어떤 시장은 이 가던 방향대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보통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예정이 있으면은 어떤 이벤트가 이 순간에 예정이 돼 있으면은 올라가던 친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 떨어지던 친구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10년물 국채 입찰과 FOMC 회의 이벤트,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저렇게 채권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미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채권의 하락이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이 좀 더 가팔라질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좀 경계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나스닥인데 주식시장은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의 탄력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 채권시장과 자칫 잘못하면은 이 발 맞춰서 같이 아래쪽으로 손잡고 가는 그런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린 요날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밤에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가 나타났다라고 요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유로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달러 강세, 달러에 좀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그죠? FOMC 의사록 공개와 10년물 국채 입찰 앞두고 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라면은, 이거 계속 이대로 진행되면은 달러에 좀 탄력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가던 방향대로 간다라면요. 그렇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원자재나 아니면은 신흥국 증시 이런 거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요. 그죠? 달러 강세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달러 인덱스죠. 유로화와는 물론 차트가 다르긴 합니다. 중요한 지지선은 요 자리거든요. 요날 종가 4월 21일 종가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4월 21일 종가를 붕괴시키니까 레벨 다운이 돼가지고 아래쪽으로 갔고,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탄력적인 반등까지는 아닌데,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로 보면은 아직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매우 약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하다는 건 아니에요. 달러 약세 시대가 맞긴 맞는데, 근데 달러가 조금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원자재 약세, 신흥국 증시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도 좀 드렸고, 오늘 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일 저녁은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는데, 10년물이 아니고 내일 저녁은 30년물, 오늘 밤은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는데, 어쨌든 뭐 내일 저녁은 뭐 30년물 국채 입찰은 그냥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오늘 밤이 어쨌든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S&P니 뭐니 다 해석은 같습니다. 예,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제가 나스닥 말씀드린 거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양 같으니까 저런 건 패스하고요. 트럼프가 구리 관세 매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어젯밤 구리가 13%, 장중에 17% 급등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구리는 찔끔찔끔 갈 길을 지 혼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고점이 높아지고 찔끔찔끔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상승의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그죠?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런 선들을 보면 상승의 속도는 아직까지는 좀 매우 미약합니다. 잠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했네요. 구리값이 뭐 조금은 뭐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연결을 해볼까요?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일봉에서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 정도 라인. 지금 일단은 구리는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구리는 전반적으로 보시면 요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과 요렇게 고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박스권, 조금 엄밀히 좀 따지면은 상승 채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 채널형,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승 채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근데 어쨌든 지금 이쪽 박스권 상단, 뭐 혹은 채널형의 상단 부근에 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이상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면은 이 구리가 계속 올라가는 건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구리는 지금은 이제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좀 정석적인 대응이 아닐까 싶네요. 일단 다 본 것 같고요. 금값은 계속해서 좀 약하죠, 그죠? 달러가 조금 강세, 달러가 좀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해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금값이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61선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이 61선을 이제 머리 위에 두고 있죠, 그죠? 61선을 발 밑에 깔아놓은 게 아니고 61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 꺼질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 국제유가는 65달러, 75달러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일단 바닥 확인하고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뭐 계속해서 어쨌든 일단 상승을 하고 있긴 있는데, 상승의 흐름은 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좀 혼란했는데요. 오늘 한국 증시도 조금 명확하게 뭐가 움직인다라는 뭐 그런 거보다 그냥 뭐 잡다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것저것 막 올라가면서 이 시장이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 어제는 급등이었죠. 어제는 코스피는 특히 급등이었는데, 오늘은 어제만큼의 그런 힘은 없었지만 어쨌든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한국 증시를 일단 안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오버슈팅이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를 요렇게 지금 기간 조정으로 지금 잘 소화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뭘 했냐면은 지난번에 요 자리, 그죠? 6월 25일 수요일 날에 시가가 중요한 레벨업의 어떤 기준이었죠.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하면 목표치가 선물 440까지 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월 3일날 턱걸이도 돌파한 척 하더니 와장창 내려앉았고, 지금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다시 6월 25일날에 시가, 그러니까 선물 420,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물 420.85인데
대충 선물 421이라고 할게요. 선물 421을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안착했습니다. 레벨업 재검증이라고 봐야 돼요. 상승의 목표치는 일단 선물 440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시 코스피 지수는 급등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조건은 일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굉장히 강하고요. 코스닥도 사실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뭐 중요한 일단 단기 평선들은 일단 전부 다 발 아래에 깔고 있어요. 5일선도 11선도 21선도 지금 다 이렇게 발 밑에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 좋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1307이었나요? 1307을 돌파한 장 해야 레벨업입니다. 어쨌든 뭐 그럭저럭 잘 나가고 있고, 요즘 이제 코스닥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래도 좀 요즘 움직임이 괜찮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확실히 그래요. 오늘 좀 이제 전반적으로 뭐 딱히 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뭐 눈에 띄는 게 좀 잘 없었는데, 아무튼 뭐 눈에 띄는 게 잘 없어서 그런지 제약 바이오들이 뭐 그럭저럭 조금씩 움직여서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더라, 뭐 그런 모습이 조금 눈에 띕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고, 하여튼 오늘 뭐 삼성전자 조금 좀 부진했지만 일단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서야 시동이 걸리는 거죠. 그죠? 하락을 끝내고 힘을 모으고 상승으로 이제 첫 발을 막 내딛은 거니까, 뭐 처음에 시동이 좀 잘 안 걸리는 듯한, 뭐 겨울철에 자동차 시동 잘 안 걸리듯이 약간 좀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고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고 저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해서 그렇지, 일단 뭐 나름 이 무거운 덩치치고는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제 안 좋은 실적과 안 좋은 실적을 좀 발표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자사주 매입도 있고 하니 뭐 아래쪽으로 어쨌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고점을 이렇게 높인다라는 거는 일단은 뭐 아래쪽으로 여기서 강하게 빠지겠다라는 의지는 일단은 좀 없다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고점을 어쨌든 높이고 있기 때문에 찔끔찔끔 올라가는 쪽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삼성전자는요. 시가총액 1등 종목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역배열에서 이제 막 어떤 힘을 막 전환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조금 목표치 한번 터치하면은 매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매우 느립니다. 답답하지만 일단 뭐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봐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삼성전자가 나중에 이제 언젠가 뭐 시간이 돼서 급등을 하면 그때 뭐 코스피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뭐 오늘은 뭐 특별히 이거다 싶은 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그냥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움직였다. 제약바이오들이 움직여서 지수가 좋았다. 어쨌든 한국 증시 양대 지수는 답답한 구간 안에서 좀 탄력이 좀 죽어 있다. 코스피는 답답한 영역은 아니죠. 그죠? 코스피는 어쨌든 마음 먹으면 급등할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 뭐 그렇게 힘은 이 급등을 막 하지는 않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하여튼 지난번에 한국 증시의 초강세를 이끌었던 그런 뭐 원화 초강세 이런 흐름은 확실히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뭐 다소 보수적인 뭐 그런 접근 정도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물론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사는 거는 약간 좀 추격의 좀 의미,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건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물론 이 종목이 아직 생명을 다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최근의 움직임이 지금 여기를 못 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못 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간 조정 중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아래쪽으로 훅 꺾이면 많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장기적인 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아직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잘못되면은 많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 어제 미국 증시가 조용해서 그런가 한국도 조용히 하루가 마감됐다. 이 정도로 뭐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나라들 조금만 보고 마치자면은 유럽 증시의 대표인 독일입니다.
독일 증시 오늘 또 신고가를 본격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려고 이제 시동 걸고 있네요. 물론 이제 아직 전고점을 넘어간 건 아니나 실질적인 전고점의 의미가 있는 자리는 지금 몸통으로 돌파 한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뭐 유럽 증시 이런 친구들이 다시 잘 가던 친구들이 간다면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 뭐든 그 세계 증시가 어쨌든 좀 이 비교적 좀 제한적인 한정된 돈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거라 가지고 얘를 나눠 먹고 그래서 어느 한 친구가 너무 많이 커져 버리면은 다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작아지는 파이가 좀 작아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미국이 비리비리 할 때 한국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막 오르는 게 굳이 뭐 코스피에 긍정적이다?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급등 이런 거는 그 나라로의 돈 썰림을 유발을 해가지고 한국 증시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다시 유럽 증시가 좀 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는 지금 일단은 무거운 저항 때문에 여기서 저항 매물을 소화한다고 답답한 흐름이나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막 강하게 이것도 아니죠. 그죠? 하여튼 뭐 이걸 지금 부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상해 종합은 일단 무거운 저항에 오늘 터치를 한 겁니다. 여기 저항 에 터치를 딱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 근데 무거운 저항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여기서 얼마 막 많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잘 버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아직 이 저항을 여기 저항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영향력에 의해서 조금 압력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그런데 어쨌든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쭉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FOMC 의사록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또 그리고 10년물 국채 입찰이 어떻게 될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